제가 2013년도에 유학을 나가게 됐는데 앞으로 작가로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컴플렉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주변에 많은 동료 작가들은 이제 좋은 전시를 하고 있고 자기의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정체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좀 나가고 싶었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유학을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유학을 가서 많은 것을 뭐 물론 배우고 학업 성취를 이루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아닌 어떤 공간에서 제가 스스로 조금은 고립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서 지내면서 저의 방향성을 좀 굳건히 찾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학을 가게 됐고 저에게는 사실 그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작업의 방향에 대한 것도 누군가는 되게 비판적인 작업을 하고 또는 감성적인 작업을 하고 또 누군가는 뭐 정치적인 작업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작업을 하는데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림처럼 중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이 장면을 그리는 것이 가장 나답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이제 유학 시절에 느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방향성의 기초를 다진 게 유학을 가면서 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화의 세계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제 태도를 갖출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그림을 보면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호크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로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. 왜냐하면 호크니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호크니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유학 시절에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다니던 학교 바로 행길 건너편이 이제 테이트 브리튼 뮤지엄이었어요. 근데 바로 거기에 이제 호크니의 비거 스플래시라는 작품이 걸려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제 작품에 어떤 막힘이 있거나 그럴 때 또는 그냥 보고 싶으면 행길 건너가서 항상 그 호크니의 작품들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그림에 나오는 어떤 블루가 호크니의 색깔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저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많이 그냥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제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호크니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 화면에는 계속 파란색이 등장을 하고 사실 그 이유는 작업 완전 초반에는 제가 이 캔버스의 평면성과 공간성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이전에 이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하늘을 그린 이유가 바로 그 캔버스의 속성을 거꾸로 닮아 있는 게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당시에 어린 시절에. 왜냐하면 캔버스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평면적이지만 가상의 공간성을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되고 하늘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무한한 공간이지만 아주 맑은 하늘을 보면 되게 시각적으로 평면적인 좀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성격이 그 속성이 너무 닮아 있어서 제가 이 캔버스를 실제로 대변하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아주 단순한 공식이긴 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앞에 이제 그림자가 있어서 이게 하늘이지만 사실은 평면이야 약간 이런 시각적인 유희를 되게 재밌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작업의 출발점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현재 그런 공간성과 평면성을 무조건 드러내는 게 제 작업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체화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. 당시에는 주제였으나 지금은 그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어떻게 보면 방식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여전히 제 그림에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을 뭐 시그니처처럼 의도적으로 드러났다기보다는 캔버스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대변인이야 라는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제가 현재의 작품의 방향이 처음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이 2014년도에 제가 유학 시절에 그렸던 졸업 작품이었어요. 트립틱이었던 세 폭짜리 그림이었는데,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한 2018년도까지는 인물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폭이 넓었고, 얼굴도 많이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넣고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었는데, 사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대부분 얼굴을 그리지 않습니다. 사실 명확한 의도가 있는데요. 저는 애매모호한 장면 속에서 정의되지 않는 화면을 추구를 하는데,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. 근데 그것들을 제가 너무 즐겁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고, 문제는 근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강하게 노출이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. 또는 그 사람이 누군지, 작가와는 무슨 관계인지.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범위에 있는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서, 어떻게 하면 인물보다는 화면 자체에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스처만 남기고 캐릭터는 없애는 방향을 생각한 것이 얼굴을 그리지 않는 거였어요. 조금은 간단한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. 얼굴을 그리지 않고, 또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게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고 이게 누군지에 대한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더 이 화면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, 구조와 인물의 관계성들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장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실루엣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. 호크니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얼마 전에 작가와의 대화에서, 그러니까 1점 소시점의 투시는 사람을 관객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한다. 감상자를 화면 밖으로 밀어낸다. 그래서 그 소시점의 기법 자체를 굉장히 비판한 사례가 있었고, 특히 호크니 그림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말을 이제 증명하듯이 정말 감상자를 초대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회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제자로서 그 말을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그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 그림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. 왜냐하면 저는 1점 소시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제 작업 노트에 그것을 스스로 소화해서 한번 쓴 말이, 제 그림은 감상자들을 호크니의 말처럼 화면 안으로 초대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에서 멈춰 있을 거라는 코멘트를 스스로 내려본 적이 있거든요. 제 회화의 역할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감상자를 응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회화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정도면 이제 공간성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?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도 아주 정적으로 멈춰있는 시간, 근데 그게 특정 시간대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시간대에 멈춰있는 어떤 장면을 항상 그리려고 했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감사드리겠습니다.